어둠 속에서 시계 바늘이 똑딱거려요. 경일의 유품에서 발견된 그 시계. 민주영이 차고 있던 것과 같은 시계가 이제 모든 진실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동주는 아직 몰라요. 그 시계가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거대한 조직의 충성 맹세를 상징하는 징표라는 걸요. 한나의 아버지도, 경일도, 그리고 오종구까지 모두가 그 시계를 받았어요. 하지만 시계를 받는다는 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시작이었습니다. 민주영의 조직에 영원히 묶이는 족쇄였던 거죠. 오늘 밤 동주는 복수의 링에서 진짜 상대가 누구인지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싸워야 할 적이 민주영 한 사람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동주는 이 거대한 악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까요? 동주는 경일의 유품에서 발견한 시계를 들고 한나를 찾아가요. 한나는 그 시계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려요. 이 시계, 우리 아버지도 차고 계셨어. 한나의 고백에 동주는 충격을 받습니다. 한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시계는 저주야. 한번 차면 평생 벗을 수 없다고요. 한나의 증언에 따르면 그 시계는 특별한 조직에서 충성을 맹세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일종의 인장이라고 해요.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시계를 받으면 그들의 사람이 되는 거라고 했어요. 동주는 한나의 아버지의 사건 자료를 다시 뒤져보기 시작해요. 한나의 아버지는 검사였는데 5년 전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하지만 사망 직전 며칠간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는 증언들이 나와요. 아버지가 계속 미안하다, 한나야라고 중얼거리셨어요. 그리고 밤마다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시더라고요. 한편 동주는 오종구를 찾아가요. 오종구도 같은 시계를 차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부인하던 오종구지만 동주가 시계 사진을 보여주자 결국 입을 열어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들이 내 가족을 위협했거든. 오종구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민주영은 그냥 말다냐. 진짜 보스는 따로 있어. 동주는 경일이 교도소에서 만났던 재소자들을 다시 만나요. 그중 한 명이 중요한 증언을 해요. 경일이가 죽기 전날 교도관한테 시계를 받았어요. 그런데 경일이는 그 시계를 바닥에 던져버렸다고요. 절대 안 해라고 소리치면서요. 이 모든 증언들을 종합해보니 하나의 그림이 그려져요. 민주영의 조직은 사법부, 경찰, 교도소까지 침투해 있었어요. 그들은 핵심 인물들에게 시계를 주며 충성을 맹세하게 했고 거부하는 자들은 제거했던 거예요. 한나의 아버지도 경일도 모두 그 시계를 거부했기 때문에 죽음을 맞았던 것이죠. 동주는 한나에게 말해요. 이제 알겠어.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가 얼마나 큰지 말이야. 하지만 동주의 눈빛은 더욱 단단해져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 아버지와 경일이의 복수를 위해서라도. 마지막 장면에서 동주는 자신의 손목시계를 벗어 던져버려요. 앞으로는 내 시간으로만 살겠어. 복수에 대한 의지가 더욱 확고해진 순간이에요. 민주영은 동주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그는 부하들을 통해 동주가 시계의 비밀을 파헤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재미있군. 그럼 좀 더 자극적인 게임을 해볼까? 민주영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져요. 첫 번째 수는 동주의 주변 사람들을 겨냥하는 거였어요. 동주가 다니는 복싱체육관에 갑자기 세무조사가 들어가요. 체육관 관장은 당황하며 동주에게 연락해요. 동주야, 미안하지만 당분간 체육관에 나오지 마라. 너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 동주는 분노하지만 어쩔 수 없이 체육관을 떠나야 해요. 민주영의 두 번째 수는 더욱 교묘해요. 그는 경일의 어머니 미자를 찾아가요. 정중한 태도로 조문을 하며 경일이가 정말 좋은 아이였다고 들었어요.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슬쩍 독을 풀어놓죠. 그런데 동주씨가 경일이를 너무 부추긴 게 아닐까요? 만약 동주씨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하지만 미자는 민주영의 의도를 간파해요.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경일이를 끝까지 믿어준 건 동주뿐이었어요. 그 아이 덕분에 경일이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미자의 단호한 대답에 민주영은 실패를 인정하고 물러나요. 한편 한나는 동주가 위험에 빠져있다는 걸 직감해요. 그녀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민주영을 조사하기 시작해요. 검사였던 아버지의 인맥을 통해 민주영의 과거를 파헤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해요. 민주영은 15년 전부터 이미 조직의 핵심 인물이었고 그 시절부터 시계를 이용한 충성 맹세 시스템을 운영해왔다는 거예요. 동주는 고만식을 다시 찾아가요. 형사님, 정말 포기하실 거예요? 고만식은 힘없이 대답해요. 동주야, 나도 가족이 있어. 더 이상 깊이 들어갈 수 없어. 하지만 그는 동주에게 작은 봉투를 건네요. 이거라도 가져가. 경일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건데 공식 기록에는 없어. 봉투 안에는 작은 메모지가 들어있어요. 경일의 필체로 쓰인 숫자들이에요. 1205-7743-9821. 동주는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곰곰 생각해보지만 답을 찾지 못해요. 그날 밤 동주는 한나로부터 전화를 받아요. 동주야, 위험해. 민주영이 당신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동주의 집 앞에 검은 승용차들이 나타나고 민주영이 직접 모습을 드러내요. 만나자고 했는데 안 와서 직접 왔네요. 이제 진짜 게임을 시작해볼까요? 민주영은 동주를 한적한 창고로 데려가요. 여기서 마지막 대화를 나누죠. 창고 안에는 여러 명의 부하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벽면에는 각종 사진들과 서류들이 붙어 있는데 그중에는 동주의 사진도 있어요. 놀랐죠? 사실 당신을 오래전부터 지켜봤거든요. 민주영이 벽면의 사진들을 가리키며 말해요. 당신 아버지도 우리 조직과 관련이 있었어요. 하지만 배신했죠. 그래서 민주영의 말에 동주의 얼굴이 일그러져요. 무슨 소리야? 민주영은 차근차근 설명해요. 15년 전 당신 아버지는 우리 조직의 회계를 담당했어요. 하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경찰에 제보하려 했죠. 그래서 우리가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동주의 주먹이 떨려요.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이에요. 그리고 한나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조직을 수사하려다가 심장마비로 갔죠. 민주영의 냉소적인 웃음에 동주는 분노로 몸을 떨어요. 경일이도 모든 게 다 너희 짓이었구나. 바로 그 순간 창고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와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민주영의 부하들을 단숨에 제압해버려요. 오랜만이네, 동주야. 그는 바로 경일이 교도소에서 만났던 형님이에요. 형님은 동주에게 다가가며 말해요. 내 아버지의 오랜 친구야. 그리고 경일이가 죽기 전에 나에게 부탁했어. 너를 지켜달라고. 형님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나요. 그는 과거 동주 아버지와 함께 민주영의 조직과 맞서 싸웠던 인물이에요. 내 아버지는 조직을 배신한 게 아니야. 조직의 진짜 목적을 알고 나서 빠져나오려 했던 거야. 형님의 설명에 동주는 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진실을 알게 돼요. 이 조직은 단순한 범죄 집단이 아니야. 정치권, 사법부, 경찰까지 모든 걸 조종하려는 거대한 음모 집단이거든. 형님은 동주에게 경일이 남긴 메모의 숫자를 설명해줘요. 1205-7743-9821 이건 비밀 계좌번호야. 조직의 모든 돈이 모이는 곳이지. 경일이 마지막 순간에 조직의 핵심 비밀을 알아낸 거였어요. 민주영은 상황이 불리해지자 도망치려 하지만 형님이 그를 막아서요. 15년을 기다렸어. 이제 모든 걸 끝낼 때야. 하지만 민주영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요. 죽여봐야 소용없어. 나보다 위에 있는 진짜 보스가 있거든. 그 순간 동주의 휴대폰이 울려요. 한나로부터 온 긴급 메시지예요. 동주, 큰일이야. 진짜 보스의 정체를 알아냈어.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회는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암시하며 끝나요. 동주의 복수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지금까지 굿보이 사화를 제 뇌피셜로 탐색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물론 이건 모두 제 상상이니 실제 방송과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의 흥미로운 설정과 캐릭터들을 생각하면 앞으로의 전개가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여러분은 어떤 전개를 예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뇌피셜도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방영된 5화를 리뷰하면서 제 예상이 얼마나 맞았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장면탐색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